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좀 안 좋았지만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이 제법 괜찮게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 영향이 지금 세계 증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률을 높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승률을 높이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복습을 해보면은 그나마 약간 위기가 좀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약간의 위기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부양책으로 사실상 이제 극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 날에 엔비디아 젠슨 왕 사장이 지분 매각이 끝났다는 소식도 나왔죠. 이것도 호재로 발표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중국이 부양책 쓰고 엔비디아 젠슨 왕 사장 뉴스 나온 다음부터 사실 이제 시장은 그나마 있던 작은 위기마저도 다 극복하고 올라가자라고 일단 마음은 먹어놨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네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위기마저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약간 좀 주춤하고 있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걸 보고 이제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막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이제 대놓고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긴 되는데 그런 지표들도 아마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그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또 쿵 하고 자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좋은 분위기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위기가 있다. 근데 이걸 훅 극복을 해버리면은 다음번에 위기 혹은 하방 진입 요런 기회가 최소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이상은 뒤로 확 미뤄진다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버리면 하방 진입 기회 이런 거는 저 멀리 좀 뒤로 미뤄질 수가 있겠죠. 혹시나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안 좋게 나왔다.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라고 해도 워낙 지금 이제 건강한 어떤 상승을 하고 있는,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서 당장 어떤 그런 위기, 이런 거는 아무리 빨라도 2, 3거래일, 혹은 이것도 좀 굉장히 좀 딜레이가 좀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8월 5일날 의미 있는 저점 하나, 또 그리고 미국 CPI 발표되면서 또 하나 단기 저점 하나 만들어내면서 쌍바닥 완성했고 삼각 수렴형 돌파한 차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악재, 위험 신호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 내일 밤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서 그걸로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이제 이후에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당분간은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은 거죠. 단기 저점은 지난번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방 베팅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슈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FT,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 $100 타겟을 버린다라는 그런 뉴스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우디가 증산을 할 거다, 그런 뉴스를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제유가 차트 30분 봉인데 보시면은 몇 시간쯤 전부터 폭락을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2% 이상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가 어젯밤에는 하락하면 안 됐는 자리였는데 하락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어김없이 저런 악재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지금은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당장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저렇게 빠지는 것이라면은 사실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되는 점은 국제유가가 당장은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65를 지켜줄 수는 있긴 있을 텐데 당장 이걸 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추세적으로 국제유가가 너무 좀 죽고 있다라는 게
이게 아무튼 이게 이제 좀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이미 어떤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든가 각종 악재들이 녹아들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거 자체가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물론 지금은 좀 좋게 인식이 되고 있으나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국제유가 차트를 코스피와 비교를 하면은 둘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나 코스피 지수 차트나 국제유가 차트나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뭔가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추세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런 앞으로 전망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빨간불, 좀 안 좋은 불이 좀 들어왔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 나머진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밤에 이슈가 있죠. 오늘 밤에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내구재, 핵심 내구재 주문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되고 미국 GDP 발표가 되고 고용지표 발표가 됩니다. 시간이 다 같은 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하고 있고 지금 주식이 강하기 때문에라도 사실 채권 시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가고 주식이 또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보통 말씀드렸죠. 이미 이런 지표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지표 발표되고 나서도 그쪽으로 그냥 간다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내일이 중요한 게 있죠. 내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좀 중요할 겁니다.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번 주에 월러 이사였나? 연준 월러 이사였나가 인플레에 관련된 좀 다른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하긴 했었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 예상보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낮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월러 이사가 걱정을 좀 낮은 인플레에 대해서 살짝 걱정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그게 과연 시장 참가자들이 이 물가 지표를 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직후라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또 물가 지표 자체는 어떨지 개인적으로 좀 잘 상상이 좀 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게 발표된다. 내일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발표되니까 내일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된다. 이거는 하여튼 내일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저런 내용들 다 봤고요. 이제 잠시 후에 유럽 증시가 개장 예정인데 유럽 증시도 뭐 신나게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1%대 상승 출발 예정이고 하여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뭐가 이제 오늘은 축제를 벌이는 약간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잘못 눌렀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그 일본 증시도 많이 오르고 중국 증시도 많이 오르고 뭐 한국 증시도 많이 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독특한 모습. 보통 뭐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러면 주도주 대장 그러니까 미국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오르면 중국은 좀 주춤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막 급등을 하는 좀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그 폭락이 좀 너무 심하긴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 같이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그죠? 이 뭐든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조만간 또 안 좋은 일들이 또 아마 닥쳐올 건데 분명히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 하여튼 오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게 중국 증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서 뭐 차트 내용 조금만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좀 보자면은 일본 증시 상승이 좀 주춤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고점을 만든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저항이겠죠. 선이 잘 그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딱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 직전 고점 여기 어떤 의미 있는 자리, 폭락이 시작됐던 의미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 예. 하여튼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이 선까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오늘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 어제 이렇게 찔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거는 그냥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중국 증시나 국제 유가의 하방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하방 포지션들이 이제 역으로 숏 커버링이 걸리면서 하방 포지션들, 그 많던 하방 물량들이 다 이제 거꾸로 포지션이 전환이 확 되면서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가 눌리다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면서 단기 바닥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도 같이 오늘 오르는 것 같던데, 홍콩도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단지 전고점이기 때문에 얘가 상승이 둔화된 거지, 얘도 중국 본토처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만 없으면 지금 이 자리는, 중국 증시는 이제 몇 년간의 하락을 끝내는 이 다중 바닥형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상승 추세로의 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일단 전환이 됐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고요. 본토는 아직 아니죠. 본토는 상승 추세로 전환까지는 아니고, 본토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 정도가 될 거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미국이 하여튼 경기 침체만 없으면 되는데, 하여튼 경기 침체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막 올라오고 있다. 아마 국제 유가가 오늘 급락하고 그런 것도 중국 증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그죠? 이거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 흐름, 굳건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엔화는 약세 흐름이 굳건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하여튼 독특하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분위기 좋았으니 원화 강세 나타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화의 조정은 더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생각 있으신 분들, 이거 N1 환율이죠. 쌍바닥은 만들었으니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이제 바닥은 안 나왔죠. 이쪽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건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최소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하방 베팅, 이런 이야기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전일 하락했던 거,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춤주춤했는데 매우 잘 극복한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좀 먼저 볼게요. 코스피 선물 지수인데 5분 봉입니다. 이제 오늘 거래된 영역이 이제 요만큼이죠. 오늘 요만큼이 이제 오늘 나온 봉들인데, 중간에 여기 보시면 요 자리가 좀 비리비리했었죠. 이 자리가 뭐냐면요, 전일 고점이기도 하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이 자리가 241선이라는 무거운 어떤 저항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때문에 어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5일선까지 깼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했는데, 이 자리 매물 소화가 잘 안 됐으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도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잘 극복한 거죠. 전일 고점에 해당하는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선물 356 정도, 대충 선물 356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맞고도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쏟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올라갔다. 중요한 자리들 돌파 한착 했으니까 코스피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을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일단 저의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 365 이 정도까지 일단 좀 열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365 부근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지난번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이었죠. 요 구간 박스권 하단이 365 부근이기도 하고요. 이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진한 선이 요게 61선인데, 아마 요게 이제 며칠 정도 뒤에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리가 아마 365 부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65나 66 정도, 그 부근에서 좀 한번 좀 치열한 또 저항이
네, 뭐 치열한 싸움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잘 올라가는 와중에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이게 이제 오늘 연속적으로 빠졌으면, 오늘 여기 저항 맞고 연속적으로 훅 빠졌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라주면서 저항을 돌파 한 장 했으니까 좋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비슷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약간 자리 위치는 좀씩 다르지만요. 코스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코스닥은 그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죠. 1315, 뭐 대략적으로 1320 이 정도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제부터 좀 비리비리하던 그 저항입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은 일봉에서 보면은 여기 진한색 초록색 선 이겁니다. 코스닥 일봉입니다. 60일선이에요. 60일선을 어제 맞고 그 60일선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훅 나오면서 5일선까지 훅 빠진 겁니다. 가벼운 조정이 나온 건데 오늘 재차 60일선에 도전을 해서 그 60일선을 잘 안착하고 올라가는 모습. 다만 이제 얘는 약간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얘는 여기를 못 넘을 뻔도 했었어요. 장 초반에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랬던 구간이 있다고요. 여기 이게 이제 60일선 여기 저항에 맞아가지고 비리비리하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방 베팅을 잠시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금방 확인해 보면 거의 한 2-30분 정도 확인해 보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네, 금방 털고 나왔어야 되겠죠. 하방 베팅 했다 하더라도요. 이런 자리에서 뭐 한 번 정도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좀 올랐죠. 그러니까 하방 베팅 이런 걸 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 저항이 어디였다? 여기였다. 여기를 잘 여기를 잘 극복해서 이제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오늘이 약간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약간 요런 개념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그 전날이었나요? 제가 뭐 어떤 삼각 수렴형 극복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개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엔비디아 젠슨 왕 사장 이슈 나오고 중국 부양책 쓴 날 저녁에 아마 미국 증시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이 이제 약간 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이제 부담이 좀 없어요. 그죠? 코스피는 좀 전에 봤다시피 저항이 좀 없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종목 입장에서 봐도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상승 초창기 이제서야 올라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달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가격적인 매력 이런 게 그나마 좀 있을 수 있는데 코스닥은 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용히 몸살이고 있을 때 먼저 랠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랠리를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이제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를 검증하는 굉장히 무거운 이평선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고 지난번 폭락이 시작됐던 그 시작 자리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은 물론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당장 꺾인다는 신호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뭐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좀 가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좀 어쨌든 그 뭐 편안하게 상방 베팅을 하면서 계속 들고 가긴 좀 이제 부담스러운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때문에 약간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코스피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는 생각.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5분봉인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시세가 더럽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게 전부 삼성전자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못 줘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측면에서, 상승 에너지의 측면에서 차분하게 잘 오르는 꼴이 됐습니다. 차분하게 오르는 게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꺾이는 위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차분하게 오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이렇게 잘 우상향을 유지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떤 건전한 그런 어떤 건전한 상승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격도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 간의 이격도. 이격도가 이렇게 막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격이 다들 아직도 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힘을 본격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코스피는 좀 건전할 수 있겠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시작부터 이번에 이제 어떤 추세 전환을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드는 이 과정부터 해갖고 너무 강력하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격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열이 벌써 코스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점들이 뭐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닥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지만은 무거운 저항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어떤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올라온다라는 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코스피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저기 하도 코스피가 신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요, 어마어마하죠.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은 근데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이게 건전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증거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지수는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 야, 급등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봐왔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막 7%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저렇게 변동성 지수의 상승과 지수의 상승이 동반될 때는 그게 어떤 지금 슈팅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어떤 시세의 끝일 가능성이 좀 높았긴 했었죠. 그런 거를 이제 감안만 하자고요. 그런 걸 지금 생각만 하자고요. 아직은 뭐다, 근데 고점이 나오진 않았다. 아직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뭐 풋옵션들 이런 걸 봐도 당연히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뭐 딱히 뭐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아직 고점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오늘 거의 뭐 전 종목 다 올랐다, 뭐 전 종목 전 업종 다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에서 오늘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전기전자뿐만이 아니고 다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어마어마했다. 아직 옵션 시장에서 막 초대박 배팅은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1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 아, 굉장히 강한 장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바닥이 좀 확인이 된 거라고요. 그죠? 제가 어제 이거 좀,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지력이 잘 안 보이는 것이긴 하나, 그래도 좀 삼성전자 좀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하도 그동안 추세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승도 확실히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11선까지 그냥 안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색깔이 좀 그래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요게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11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보시다시피 좀 과하게 좀 하락이 좀 됐다, 뭐 약간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과하게 눌렸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이 약간 V자형 반등으로 인해 좀 V자형 반등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코스피 지수도 좀 좋게 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눌려서 V자형으로 얘가 반등이 올라온다면, 근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나 이런 게 빠르고 이미 중장기적으로 이미 좀 맛이 가버린 종목이라 가지고 어쨌든 좀 지금 V자형 반등이 올라오는 건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중기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게 삼성전자의 진정한 추세 전환에는 별로 도움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는 뭐 매우 강한 모습들, 그죠?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하이닉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안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라서 2차 전지고 제약바이오고 뭐 다 올라가지고요.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좋을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대로 V자형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은 좀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움직이며.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볼 건데요. 미국 증시 일단 오늘 상승 출발 예정인데, 오늘 나스닥은 시작부터 일단 어떤 추세선의 저항을 맞닥뜨리면서 일단 시작을 하겠네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저기 경제지표 발표도 좀 있고, 근데 일단 뭐 분위기는 좋아갖고 일단 막 뭐 빠지거나 뭐 당장 그런 거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중요한 저항을 이미 어제 극복했고, 2150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돌파 한착했고 어젯밤 재확인했단 말이죠. 30분 봉입니다. 나스닥 전날 전날 안착했고 어젯밤 확인까지 했고 오늘 호재 나왔으니 랠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추세적 하락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지표가 삐리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훅 빠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해도 엔간히 빠져서는 이게 뭐 별 차트에 티도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좀 좋게 보면 된다라는 건데 이 나스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살짝 여기 어떤 저항에 좀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 추세선들이 있죠. 추세선에 좀 걸려 있는 저항 부근이다. 다만 이제 근데 그 저항이라고 해서 하방 베팅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항이 있으니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정도가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고 하방 베팅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항이 거기 있는데 그 저항을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매도세가 쏟아지면 그러면 그걸 보고 하방 베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저항은 있긴 있는데 뚫어버릴 모양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모습으로 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엔비디아는 뭐 원래 잘 올라가고 있었고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가 뭐 조금은 더 남아 있었던 것으로 뭐 기억을 하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도 일단 뭐 좋을 거고 일단 뭐 그래서 미국 증시 좋다 하방 베팅 생각하지 말자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달러 약세가 이제 좀 진행이 좀 될 모양이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이제 약세로 좀 추세적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 모습을 보니까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금값 강세를 의미하고 그래서 뭐 금값이 신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다 본 것 같고 중국 증시 올라가니까 구리값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세계 증시는 통상적으로 이제 9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가 이제 가장 성과가 안 좋은 그런 때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막 난리가 나더니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맨날 뭐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똑같이만 움직이면 재미없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오늘 참 9월 26일이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겁니다. 잠깐 달력 보시면요. 9월달 2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윈도우 드레싱 영향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 최소 9월 말까지는 안 빠진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빨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0월 초, 1월 때를 좀 주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